박수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충북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입장하는 당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후보자들이 입장하면 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노예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변재일 중앙당 정책위장님, 임정성 중앙당 선거관리위원님, 고정환 충북 노당위원장님, 당대표 후보자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대표 후보님들과 오제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님이십니다. 변재일 중앙당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고정환 충북 도당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노영민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위원장입니다. 한범덕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이재관 동남구 4분 지역위원장입니다. 임혜종 중구 3군 지역위원장님입니다. 이후삼 제천 단양 다음은 임종성 중앙당 선거관리위원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임종성 대의원 및 또 도당위원장님 선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2017년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하신 세 분의 출마자와 또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인위원장에 출마하신 두 분,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위원장에 출마하신 두 분과 또 청년의 세 분의 후보자가 오늘 합동연설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도종환 도당위원장님을 보러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대한민국을 살맛 나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합동연설회를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선택을 8월 27일 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또한 올바른 리더가 탄생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정권의 재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지 여러분, 박수 치시는 기량을 크게 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열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도록 축제의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충북도당 대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북 대의원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도당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해일조선, 흑수저, 금수저 비하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비하 발언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헬조선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1위, 노인 빈곤율이 1위, 출산율 최저, 청년들은 헬조선 흑수저로, 서민들은 전기값, 집값, 사교육비로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비하 발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대접받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니까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꼭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 아니고 세계에서 비하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해야겠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세계인이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여순 감옥이 아니라 하얼빈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대통령입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런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 가지 헬조선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이런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오늘 전남대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고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밝힌 우리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로 우리 모두 함께 결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 카메라는 옆으로 줄길로 방금 수행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당대표 후보입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우리 당의 분열과 반목을 저 추미애가 시원한 추풍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충북은 분열과 분당에 박수 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파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 나라를 위한 지도자인지 바로 보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시종 도지사를 배출하게 됐고, 오재세, 변재일, 도종환 의원님 등 훌륭한 국회의원님을 뽑아주셨고, 또 존경하는 한범덕, 이재한, 임혜종, 우건도, 이후삼 위원장님 등과 같은 지역 위원장님들이 신망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을 꿋꿋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신 원로 고모님들, 애당동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강한 중심 잡아준 충북의 중심 정신
충북 정신처럼 저 추미애도 당의 중심주가 되겠습니다. 당을 오래 헌신해 주신 이기현 고모님께서 얼마 전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민주당 명맥을 잇게 해준 사람이 추미애 아니더냐. 추미애가 바보가 아닌데 음지가 어디고 양지가 어딘지 몰랐겠느냐. 그러나 한 번도 양지를 쫓아가 본 적이 없다. 당대표 꼭 돼야 한다. 그것은 추미애 너의 의무다.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저 추미애 마지막 딱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충북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을 그려온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이어서 저 추미애 당대표 되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충청의 선택이 우리 당의 미래를 바꿔왔습니다. 충청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분열의 대표이고 누가 통합의 대표입니까? 누가 패배의 대표이고 누가 승리의 대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패배하는 분열이 아니라 승리하는 통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추미애 21년간 시련과 좌절 다 이겨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추다르크로,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시킨 돼지 엄마로 두 번의 대선 승리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저 추미애, 분열의 아픔, 통합의 어려움 온몸으로 겪어왔던 저 추미애가 세 번째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고 통합의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발로 뛰며 가슴으로 품으며 응어리진 동지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두 정권 교체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한번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되고 패자가 비주류되는 그런 분열이 아니라 모두 승리의 길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주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당 중심의 대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저 추미애 공정한 경선 룰 만들어내고 경선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경선 자본이 없는, 패자는 없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권 교체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이 집권 후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인사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해서 여러분이 이 당의 주인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중산층,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둥병계, 돌풍 비바람을 막아야 하는 대선 전국 결코 평탄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충청북도에는 두 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 대선 승리고 다른 하나는 이걸 통해서 충북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루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곤, 바로 충청북도에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110만 표를 졌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득표율이 40%였습니다. 충북은 대선 승리에 승부를 가름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년 대선에서 득표율이 10%만 오르면 우리 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당대표 이정현을 뽑고 충청권 대권 후보 그리고 영남 텃밭을 모두 모아서 우리를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 김상곤이 호남 지지를 복원하고 대구 경북을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호남과 영남에서 우리 승리의 주춧돌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북이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새누리 후보와의 격전을 치러주셔야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북이 2017년 최고의 격전지가 되어준다면 충남이 붙고 영원함이 뒷받침을 해서 바로 역사적인 2017년 대선 승리를 이루어내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충북의 당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당을 지금껏 지켜오셨고 우리 당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김상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보여줍시다. 우리 당도 충북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해야 합니다. 중북 발전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청주 국제공항 탈바꿈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자율통합시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제가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해낼 것입니다. 첫째,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어서 저와 함께 2017년 대선을 승리하고 2018년 대한민국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러분. 둘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경영전략을 세우면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쳐서 바로 후보와 함께 국가경영전략을 국민과 함께 합의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여의도를 넘어서 당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 생활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외위원장 대표와 지방자치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그라이를 모이는 플랫폼 정당, 파탄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정당, 저 김상곤이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건 저 김상곤이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했기 때문입니다. 김장은 화이팅! 의원 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노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 노란 세월호 리본은 바로 우리 민생을 살리고 우리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한정 확장하는 정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함께 이루는 정당, 바로 이런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 충북도당의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 선봉 저희 2번 이종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내년에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을 교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후보는 잠재적인 유력 후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한희정, 이재명 등 우리 당내 스타 군단이 모두 참여해서 흥미진진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관객이 몰릴 것이고, 그 관객 앞에서 신명나게 경쟁을 벌이면서 더 단련될 것이고 더 강한 후보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특정 후보의 대리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래서 경선 결과가 뻔해 보인다면 경선 참가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흥행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한 후보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대선 승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연 누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심의 낙점만을 기다리는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후보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직 저희 정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매파에 휘둘리지 않은 원칙을 지켜온 저 비주류 독립 후보만이 저 이종걸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
동문자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당이 계파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더 민주를 넘어서 더 넓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더 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국의 많은 의원들이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전통적인 지지층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 계셔야 될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 다시 복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당을 넘어서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당의 승리, 대야권의 전체 승리, 정권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계파 정치, 뺄셈 정치, 우리 당에서 일순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골만이 전통적인 지지층 모두 회복하고 야권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정권교체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는 그런 저를 보고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패권주의자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분열주의라고 말합니다. 팽창과 확대와 통합과 정권교체를 분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토당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외롭고 힘들지만 대세를 따르지 않고 늘 소수편에 섰던 이유는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의 하나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내 이견을 억압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바로 그런 패권주의야말로 가장 나쁜 분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의원 시절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를 누구 먼저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우리 당이 야당다움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독선적인 대통령,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 등 우리 사회의 5대 중심 권력을 향해서 일관되게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곳 충북은 제 할아버지 우당이현 선생의 동지이신 신채호 이상설 선생의 고장입니다. 그분들의 조국 광복이 확실해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길이 옳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저 이종걸의 대한 독립의 재장정을 하는 마음 옳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루어졌듯이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을 규합하고 대선을 승리하는 당 저희 정권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꽃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고종한 선생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제정호. 내일 대전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라는 말로 전부 어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선비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입니다. 옛날 맹사성 세서 선생님께서 소를 타고 이 거리를 거니던 곳이고 당금내에서 전산 실장군이 정신이 깊은 곳입니다. 또 상남마마 안리대옵니다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암송실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봉열사, 유관순 열사, 상록수 소설을 쓴 심은 선생,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연려였습니다. 연려 비문을 쓰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대학자 이현주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동생 재정부는 빈민운동가이며 60항쟁의 공동대표로 막사의 상을 수상한 재정부입니다. 막내 동생 재정호는 서울대학에 다니면서 3학년 재학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퇴학을 하고 지금은 천주교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고 가장 빈곤율이 많은 노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례대표 3번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회는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몇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노인정이든 파고다공이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노인 조직을 강화해서 민주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선출직의 여성은 30%를 배정합니다. 청년은 10%를 배정합니다. 우리 노인이 반드시 10%를 따오겠습니다. 저희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2017년 은빛 반란 노인들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100만 표가 부족했답니다만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0만이고 60세 이상이 1,000만입니다. 이 1,000만 명 중에서 700만이 노인들이 표를 찍습니다. 이 표 중에 350만 표를 우리가 가져가야만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호 정권 교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스러운 세트대에 당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은 활성화시키고 기호대1번이 확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정권교체 신명을 다하여 재정호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정세는 정권 교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정권 교체만이 부자들을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을 한번 믿고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곳 충청북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양반의 고을로 널리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는 효의 근본 여기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먼저 존경을 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 무더운 날씨에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입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980만이 넘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우리 노인이 좌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선과 불통으로 해서 정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정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가 지탄에 빠져 있습니다. 가계부채만도 1223조 7천억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상줄에 없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건 부정 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국방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현명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셨고 여소야단을 만들어줬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틀림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교체가 틀림없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오직 당을 사랑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마지막 제 인생에 몸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노인위원장에 출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국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제가 노인 부분 최고위원이 당선된다면 그동안에 국회의원 3선과 현재 노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륜으로 쌓아서 노인 복지 문제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는 노인 복지처 신설과,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 원하고 계시는 노령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문제를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머님을 잘 모셨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효자상과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한 사람이 없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 남에게 선한 사람 없다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정 무렵 우리의 벗 백무현 위원장께서 하늘로 갔습니다. 영면하시기 몇 시간 전에 배웠던 그 아프고 슬픈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무현을
보냈습니다. 백무현 위원장과 이 양향자는 동병상련의 정이 있었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직장도 이력도 다 버리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뛰어들어온 사람이 백무현과 양향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마지막 초롱하던 그 눈빛을 보며 시인 도정안의 벼랑에 지는 꽃의 시 구절을 가슴 속에서 곱씹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한 생애를 던진 저 한 점 꽃잎의 영혼을 하늘이여 당신의 두 팔로 안아 받아주소서. 이제 가장 뜨거웠으나 가장 외로웠던 그 삶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다른 무연과 막걸리를 벗삼아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제 이름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졸 신화입니다. 광주 상고를 나와서 글로벌 첨단 기업의 임원까지 간 제 이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졸 신화의 진짜 주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섬에서 태어나 평생의 낙선을 거듭하며 목포 상고를 나온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가 호남당이라고 말할 때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학은커녕 상고를 나와 평생 안 되는 지역구만 쫓아다니며 낙선을 거듭하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국의 민주정부가 깨뜨린 주류의 벽,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양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도전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양향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양향자가 당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당의 집권의 길에 가장 앞장서 부딪히며 없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경력단절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보육정책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 여성에 대한 취업대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 여성정책을 합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누가 발표하는 것이 국민이 더 주목하겠습니까? 양향자가 당을 대표하여 그것을 말한다면 여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유리천장을 뚫고 나온 사람이 말한다면 여의도에서 숱하게 발표되는 정책 공약과는 다른 반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향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눈길과 관심, 국민의 반응이 바로 집권의 경로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는 대선에서 3% 졌습니다. 부족했던 3%가 바로 패배로 이어지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3% 이 양향자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여성의 삶의 보편성과 공명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집권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집권의 전략적 선택이 바로 양향자입니다. 기호 1번 양향자 최고위원. 충청은 제 어머님들의 고향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음성, 시어머니는
예산입니다. 충청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충청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있는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주에 오면서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배 중인 남편과 결혼하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청주에 왔습니다. 복명공당 여성 노동자들 만나면서 무심천변을 걷기도 하고 상당상성을 함께 오르기도 했습니다. 잔업의 특근 철야를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받기도 어려웠던 그 힘들고 고달픈 여성 노동자들의 버거운 삶을 나누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원으로 당직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접고 우리 당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초선 의원이 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의 높은 벽도 넘었습니다. 저 혼자 넘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당원들이 담쟁이가 되어 함께 넘었습니다. 승리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민심의 중심입니다. 충북이 승리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세워졌고 충북이 패배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충북에서 2017년 다시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당의 강력한 필승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당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위원, 여성 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과 조직, 국회를 잘 알고 새누리당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 유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포용하며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일, 저 유은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온몸으로 선당후사하는 일, 저 유은혜가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민생과 평화와 민주주의, 이곳 충북의 민심으로 줄기를 세워서 정권 교체의 꽃으로 활짝 피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당을 돌면서 이렇게 예식장에서 대회를 할 때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전화를 제게 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이모께서 반드시 오늘 밤에 저에게 전화를 주실 겁니다.
어머, 또 예식장이니?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그 얘기를 예식장에서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모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조카 선거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청년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이모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자식들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결혼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또 걱정입니다. 육아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 나라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걱정거리,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나 편한 방식입니다. 우리들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청년위원회가 이제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았다는 얘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청년위원회 13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이 나라의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바로 대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국민들께 내놓고 실천할 때 우리들에게 청년들이 떳떳하게 표를 줄 수 있다. 우리가 대선 집권으로 한바탕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희 동아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청년위원회가 청년 곁으로 가야 합니다. 청년 곁에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청년이 어렵다면 그곳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청년을지로가 돼서 청년 곁으로 가는 청년위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을 뉴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개발해서 우리들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우리 당 안에 청년위원회 안에 더불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공부해서 옆에 어르신들께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바쁘십니다. 앞으로 뽑힐 대선 후보 바쁘십니다. 청년 영역만큼은 바로 우리 당 청년위원회 바로 저 이동학이 확실하게 마크하겠습니다. 저 이동학 청년 비례대표에 나서지 않고 서울 노원병 안철수 의원의 상대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덧컷 유세단으로 활동하며 전국을 돌며 우리 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도왔습니다. 저희 동학 양지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습니다. 13살 때 병상에 계셨던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여자는 저희 어머니, 한 여자는 저희 누나입니다. 13살 때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기 위해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학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꿋꿋이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기울만 정경태 충북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종합세장으로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초대 대학생위원장으로 함께 현수막 달고 의자 나누면서 정당에서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화법 때 6일간 국회 천막에서 단식하면서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지켰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10년간 많은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동지들이 떠나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하지 말고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라. 이 물음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하고 나가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당 안에서 깨지면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정부를 준비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이, 청년 전략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보호하고 당과 소통 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당직자협의회, 청년 보좌진협의회 만들어서 청년들의 지위와 권익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4가지 기준 만들겠습니다. 청년수당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저시급 1만원 실현시키겠습니다. 1980년 5월 5.18 공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97년 정권교체 현장에 우리 선배당원 동지들께서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그 민주주의의 시작, 그 열망이 바로 청년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불통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녀사 없애자는 한일합의 폐기를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맞서 싸울 존재력 있는 청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사람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서 대선 승리의 선두에 서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병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일꾼입니다. 이제 김병관이 우리 당 청년들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청년위원회로 네트워크 정당 만들겠습니다. 청년 발전기금 확보하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제 김병관에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 잘 할 수 있습니다.
김병관이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과 함께 정권 교체 신화 만들겠습니다. 저 김병관과 함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